했지만 좀 가리는 형태로 제작한 것 같습니다. 6월 초, 또 다른 전문가들이 고구려 철갑옷 발굴 현장을 찾았다. 더 이상의 현장 발굴 대신 과학적인 보존 처리 작업이 시작된 것이다. 노출된 철갑 표면의 부식 방지와 보호를 위한 작업들을 이어갔다. 예, 이 작업은 그 흙이 지금 황토가 좀 무너질까봐, 그리고 이제 유물 표면 보호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표면을 경화 처리하고 있는 작업입니다. 전문적인 보존 처리와 복원을 위해 문화재 보존 과학센터로 옮기기 위한 준비다. 최초로 발굴된 희귀 유물인 만큼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전문가들의 손길도 조심스럽다. 유물 이동을 위한 준비에만 사흘이란 시간이 소요됐다. 1000년이 넘는 깊은 잠에서 깨어난 고구려 철갑옷. 마침내 땅속에서 분리됐다. 보존 처리 작업을 거치고 나면 그동안 베일에 가려졌던 고구려 철갑은 과연 어떤 모습과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 곁으로 찾아오게 될까? 이곳은 문화재 보존 과학센터 금속실입니다. 백제 금동신발, 익산 미륵사지 석탑 사리호 등 지금까지 발견된 귀중한 금속 유물들에 대한 과학적 작업이 진행된 곳이죠. 석고에 단단히 덮인 채 이곳으로 옮겨진 고구려 철갑옷은 앞으로 이곳에서 보존 처리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우선 조심스럽게 흙이 모두 제거되고 나면 그동안 우리가 굽은 벽화 속에 그림으로만 볼 수 있었던 고구려 철갑옷의 전체 모습이 마침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과학적인 분석 작업을 거쳐서 공개될 예정인데요. 하지만 그때까진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습니다. 해발 93m, 임진강 동쪽에 자리한 경기도 연천의 무등리 이보루. 고구려의 보루는 규모가 크지 않은 성곽 유적으로 일종의 초소 개념의 성이다. 예전에 물이 있었어요. 무등리 이보루에선 임진강 일대를 내려다볼 수 있는데 보루 내부에서 강 건너편의 움직임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군사적 요충지다. 임진강 강변 서쪽에 자리를 잡고 동쪽을 경계하는 형세인 것이다. 지금 그렇게 무등리보가 높지는 않습니다만 굉장히 멀리까지 지금 잘 관망이 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전곡에서 넘어오는 길이라든가 저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말하자면 적군들을 여기서 잘 관찰할 수 있는 그런 곳에 다 위치해 있습니다. 두 차례의 시굴 조사 결과 고구려 군사 유해서로 밝혀진 무등리 이보루는 어떠한 구조를 갖추고 있을까? 이 경사면을 깎아가지고 석축성벽을 쌓고 흙을 뒤로 채워서 안정화시키고요. 돌들이 노출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면을 따라가지고 한 바퀴 삥 돌아서 저 뒤쪽까지 석축 축대가 있었을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등리 이보루는 산능선이나 절벽을 따라 성벽을 쌓고 성벽 내부에는 밖으로 물을 배출해낼 수 있도록 배수 시설을 갖추고 있다. 석축과 연결되는 보루의 남서쪽 모서리에서는 성벽 돌출부인 치가 확인됐다. 이 부분이 치입니다. 저 보시면 능선이 이제 아래쪽으로 쭉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다른 부분은 절벽처럼 떨어져 있는데 이 부분이 가장 취약한 지점입니다. 그래서 적군들이 만약에 올라온다면 쉽게 올라올 수 있는 부분에 지금 말하자면 그 치를 축조를 해서 성벽의 일부를 튀어나오게 만든 방어시설을 치라고 하는데 고구려 성곽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특징이다. 무등리 이보루는 임진강변의 자연 절벽을 이용해 산 정상에 성을 쌓았다. 적이 쳐들어오기엔 불리하고 적을 방어하기엔 유리한 구조다. 시굴 조사 결과를 토대로 무등리 이보루의 모습을 그래픽으로 복원해 보았다.
325m의 둘레를 따라 석축 성벽을 쌓았고 배수로는 지금까지 확인된 곳이 3곳. 신은 3개 이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보루 안에 철을 재련하는 단야로를 두었고 철갑옷이 발굴된 곳엔 건물에 문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아직까지 발굴된 유물의 양은 많지 않으나 철갑옷 외에도 화살촉과 같은 철기류가 수습됐다. 무둥리 이보루가 고구려 군사시설임을 증명하는 유물인 것이다. 그 밖에도 소량의 기와 조각과 지루와 동이 등이 깨진 토기 조각도 출토됐다. 고구려는 4세기에서 5세기에 걸친 광개토 태왕과 장수왕의 전성기 때 임진강과 한강 유역을 거쳐 금강 유역까지 남진한다. 이후 백제와 신라가 연합해 밀고 올라오면서 임진강이 국경이 됐다. 남한 지역의 고구려 성곽 유적 분포는 곧 고구려의 남진 경로와 일치하며 전략적 요충지마다 배치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고구려 군대가 그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진격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교두보를 확보하면서 갔을 것이고, 그 교두보들은 대체로 그 당시에 그 주요한 그 교통로를 따라가면서 형성이 됐을 것입니다. 고구려의 남진 정책에 따라 5세기 중엽 한강을 사이에 두고 백제와 대치하게 된 고구려군은 한강 북쪽의 아차산 일원에 주둔했다. 그 결과 1994년부터 실시된 아차산 일대 발굴 조사에서 무려 21개의 고구려 보루가 확인됐다. 이런 유적들은 대부분이 작은 유적들이 여러 개가 연결된 개념으로 일종의 선형을 이루는 방어선 개념의 유적들입니다. 그래서 한 곳을 차지하고 주변 지역을 행정적으로 관할하기보다는 행정적인 관할 없이 병사들이 일종의 방어선만 유지하는 선형 개념으로 연결된 그런 유적이고, 얼마 전 발굴 조사를 완료한 아차산 4보루. 해발 285m 지점에 위치한 이곳은 아차산의 주 능선으로 외곽의 석축 성벽과 내부의 건물지로 구성된 타원형 보루다. 전면 발굴 조사를 마친 성벽은 잘 다듬은 석재를 사용해 들여쌓기 기법으로 정교하게 축조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취재진은 아차산 일대 보루의 발굴과 복원 과정에 참여했던 최종택 교수를 찾았다. 최 교수는 현재 발굴 중인 무둥리 보루가 발굴 조사가 완료된 아차산 4보루와 비슷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군과 연락 필요한 이 무둥리 2보루는 현재 조사가 일부 진행이 됐습니다만은 성벽이 있고 건물지 있던 흔적도 있고 또 일부 제철 또 단야와 관련 대련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규모나 구조 자체는 아차산 4보루와 비슷합니다. 물론 보루의 평면 형태는 지형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지만 치라든가 성벽 안쪽에 그 건물지 흔적들 이런 거 보면은 아마도 아차산 4보루와 비슷한 규모였던 것 같고요. 아차산 4보루는 100명의 고구려군이 주둔한 군사시설이었다. 그렇다면 아차산 4보루와 비슷한 규모인 무둥리 2보루의 주둔 인원도 추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무둥리 2보루 역시 100명 정도의 병사가 주둔했던 것 같고, 그렇다면 당주라고 하는 불리던 그 당시 장수가 주둔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차산 4보루에서는 지휘관인 당주가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다양한 종류의 철제 유물이 출토됐었다. 말을 타고 발을 딛는 데 사용하던 등자, 철갑옷에 철편도 몇 조각 나왔다. 정수리 부분을 보호하는 투구의 복발도 출토됐다. 중후한 투구와 철갑을 입은 당주는 어떤 모습일까?
등자도 출토돼